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 비린내가 나는 법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도 좋은 것을 보고 또 듣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물들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맑고 선한 것들을 가까이 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세계는 한 가족 정준영입니다. 오늘도 너를 느낀다 작은 설레임으로 어두운 곳에서 너만은 변함이 없구나 내 숨결이 널리 내게도 들려올 것 같으니 진정 너의 그 향기는 날개가 있구나 말없이 넌 말하지 더욱 같이 하는 걸 조금씩 날 물들이지 더욱 너를 닮도록 은은한 내 마음결 따라 피어오른 꿈속에 맑고 또 향기로움이 멀리 있진 않구나 말없이 넌 말하지 더욱 같이 하는 걸 조금씩 날 물들이지 더욱 너를 닮도록 은은한 내 마음결 따라 피어오른 꿈속에 맑고 또 향기로움이 멀리 있진 않구나 맑고 또 향기로움이 멀리 있진 않구나 (6월 21일) 토요일을 보내드리는 세계는 한 가족 문을 열었습니다. 김광석의 맑고 향기롭게 듣고 왔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2842로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겠고요. BBS 모바일 앱 받으셔서 무료로 또 동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6307번님께서는 세계는 한 가족을 꾸준히 애청해 주신 분인가 봐요. 예전에 저희가 각 나라의 동화를 전해드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손주에게 얘기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5679번님, 우연히 듣게 됐는데 목소리가 잔잔하니 좋으네요. 잘 들을게요 하셨고요. 준영씨 안녕하세요. 세계는 한 가족 함께합니다. 영천의 영서와 불자님, 또 2223번 쓰시는 우리 청취자 고맙습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신 6218번님께서는요. 여러 소식 그리고 좋은 음악 잘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저희 3층 법당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6307번님 다녀가셨다고요. 아주 반가웠다는 또 인사해 주셨네요. 네, 또 이렇게 불교방송과 방송뿐만 아니라 행사까지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불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갈게요.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자동차 안전도 평가 1등급 획득으로 더 안전하게 대한민국 올해 SUV 3관왕에 빛나는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하고 6월 한정 특별한 3가지 혜택도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맥도날드의 김창완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이네요. 오늘 저녁 수고한 나에게 맛있는 보상 하나 어떠신가요? 빅맥 세트 나왔습니다. 운전 중에도 멈추지 않는 맛의 즐거움 맥드라이브. 빠라빠빠빠. 안녕하세요. 아이엠뱅크 모델 가수 싸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놀라움을 만나보세요. 상상 그 이상의 새로움에 둘러싸이네 날마다 쌓이네 Imagine more 아이엠뱅크.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 금고 보험은 어디 있을까요? 무럭무럭 자랄 당신 곁에, 내일이 더 빛날 당신 곁에, 든든한 힘이 되고 싶은 당신 곁에, 보험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당신 곁에 함께 MG 새마을 금고 보험. 새로운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 향기가 사라진다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우니는 건조기를 사용한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그래서 있는 순간까지.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다우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의 성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포교지 불교신문은 한 장의 불교신문이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신념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불자님들의 신문입니다. 불자님들이 불교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불교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실천행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포교 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내주는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30-44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입니다. 성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행복을 위한 복지 실천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성가원 장애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0750번입니다. 석가세존의 제57대 손이자 임재정맥의 제19대 적손
고려 말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이었던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은 고통의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중생구원의 보살불교를 실천하는 대승교화종단입니다. 화쟁사상과 원흉회통사상을 잇는 천년의 역사, 영산제를 필두로 꽃피운 전통 불교문화의 전승과 세계화, 기도와 수행으로 밝히는 견성성불과 전법도생의 한길, 굳은 원력으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전법과 나눔. 한국불교 태고종이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불교 천년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웃들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홍콩 백기라는 책을 쓴 중앙일보 백종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에서 여행 담당하는 백종현 기자입니다. 홍콩에 한 달 머무시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녔고 사전 작업과 사후 작업을 거쳐서 오랜 기간 공들인 책이 홍콩 백기라고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차찬탱 그리고 밤에 가는 다이파이동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홍콩을 굉장히 좋아한 여행지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알고 갔더라면 더 홍콩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홍콩의 음식 문화 탐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홍콩 하면 가장 먼저 딤섬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 딤섬이 음식이기 전에 문화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죠? 이 딤섬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광동 지역, 중국 본토 이제 광동에서 넘어온 음식인데 딤섬 자체가 한자로 그냥 그 우리로 얘기하면 점심, 광동어 발음,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굉장히 불교적인 용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점심의 광동어 발음이 딤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거에는 아침 저녁은 먹고 점심은 보통 뛰는 게 그러니까 하루 2끼만 먹는 게 이제 문화였는데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차와 간단한 요깃거리를 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 점심 시간에 먹는 대부분의 요깃거리들을 다 딤섬이라고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우리가 소위 이제 딤섬 잘한다는 집에 가서 먹게 되면 이제 샤오롱바오라든지 이렇게 특정 어떤 교자 종류를 많이 드시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놀란 거는 딤섬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보통의 몇백 가지로 정리하는 책도 있고 저도 그렇게 정리했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1000가지 이상도 얘기하는 게 많은 게 우리도 김치 얘기하면 여러 김치, 이런 김치, 저런 김치 뭐 다 재료에 따라 어떤 담그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도 점심에 먹는 간단한 그 간식거리라는 테마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딤섬 하게 되면 그 대나무로 만든 찜기, 동그란 찜기를 많이 떠오르실 텐데 그 찜기에 담기는 모든 대부분의 음식이 다 딤섬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찜기에 안 들어가면서도 또 딤섬에 분류되는 음식도 있는데 뭐 교자, 만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튀김, 죽, 뭐 여러 가지 간식 이런 것까지도 다 그들은 딤섬이라는 장르 안에서 묵더라고요. 예. 네, 제가 홍콩에 갔을 때 굉장히 유명한 딤섬 레스토랑이라고 소개를 받고서 갔는데 정말 쉴 새 없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나무 통이 담긴 수레가 직원이 밀고 다니는 맞습니다. 게 돌고요. 끊임없이 차를 부어줍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아마 같은 식당을 갔던 것 같은데 그 센트럴에 있는 가장 딤섬 홍콩에서 오래된 딤섬집을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직원들이 이게 수레를 끌고 다니지만 야외는 아닙니다. 이제 실내 안에서 딤섬이 담긴 수레를 직원들이 그때 딤섬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들고 테이블 사이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방식인데 홍콩에서 딤섬을 즐길 수 있는 식당 중에 가장 옛 문화가 남아 있는 식당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뷔페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음식을 담아 먹듯이 약간 인간이 직접 뭐랄까요, 뭐 뷔페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스스로 딤섬집에서 직원이 인간 수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내려놓는 방식이에요. 그 흔히 생각하는 회전 초밥집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직접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무슨 딤섬이 나왔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사람 다 집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왜 이렇게 차를 계속 부어주지? 나 그만 마시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이 제 설명 부족했는데 이게 어쨌든 딤섬이라는 문제는 결국 차에서 시작된 문화이기 때문에 간식보다 차를 먹는 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차를 먹는 시간에 뭐 하나를 곁들이자 인게 딤섬인 거고, 결국은 이제 홍콩이든 광동 사람이든 차를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딤섬 먹으러 가자라는 표현보다 그들의 표현으로는 차를 마시러 가자가 딤섬 먹으러 가자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차 마시러 가자 하면 그 안에 가로 열고 닫고 딤섬도 같이 먹자 이런 말이 이제 포함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딤섬 종류가 이렇게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책 내용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은 우리는 뭐 딤섬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샤오롱바오, 소룡포를 딱 떠올리는데 홍콩의 딤섬 집에서는 소룡포를 못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홍콩은 광동 음식을 받아들인 동네고, 홍콩에 그러니까 중국의 4대 요리를 할 때 광동 요리도 중요한 거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산동 요리라든지 상해 요리라든지 이런 방식도 있는데 분류 방식에 따라. 근데 소룡포는 상해에서 온 음식이기 때문에 광동 음식에 이렇게 엄밀히 분류하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유명한 딤섬이니까 대부분 있기도 하지만 의외로 소룡포 샤오롱바오 주세요 했는데 메뉴판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해 음식이기 때문에. 그럼 딤섬의 대표적인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한국의 어떤 뭐 한식집에 갔을 때 김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이제 새우교지 하가우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샤오마이 약간 보자기 형태로 돼 있는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피가 이렇게 보자기처럼 싸고 있는 만두인데 요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하가우 같은 경우는 그 홍콩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냐면 이 하가오를 집어서 뭐 투명도를 체크한다든지. 맞아요. 그게 피가 투명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보이기도 하고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찢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우 얇고 하지만 탄력이 있으면서 안이 잘 보이고 하는 게 매우 기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특정 장르의 음식을 먹을 때 먹어보지 않아도 때깔만 봐도 잘하는 집이네 못하는 집이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능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집어만 봐도 이 집 잘하네 못하네. 그리고 왜 그 하나로 다른 음식까지도 다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요거 잘하는 집이면 일단 기본은 성공했다. 그리고 그 딤섬 요 하가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어떤 디테일하게 그런 장인들은 주름수도 세신다고 그래요. 딱 13개에 맞춰야 된대요. 이렇게 주름이. 만두 교자의 주름이. 그 정도로 딱 주름이 일정해야 맛과 탄력이 뭐 이렇게 균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하나 팁을 드리면 그 홍콩의 웬만한 식당, 그러니까 큰 식당, 광동 요리하는 식당은 다 딤섬을 하게 되고, 우리가 호텔을 가도 조식 식당에 딤섬은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 빚은 딤섬을 쓰는 집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알아요.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이게 냉동인지 전날 어디서 유통받아서 쓰신 건지 알 수 있는데 이것들 판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홍콩에 가셔서 뭐 여러 가지 딤섬 전문점들을 가보시면 바로 사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에서 유명한 호텔들도 딤섬을 손수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특급 호텔이니까 어련히 잘하지 않았을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식당이어도 딤섬 전문점 가서 실제로 하시는 곳에 가는 게 훨씬 더 맛 좋은 딤섬을 맛볼 수 있다. 와, 이거 정말 꼭 필요한 정보네요.
딤섬도 그날 만든다는 거. 근데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만두집 다 그날 빚잖아요. 그날 빚죠. 근데 우리가 만두랑 비교하면 늘 딤섬이 이렇게 가성비에서 밀린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딤섬이 싸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근데 그것은 그만큼의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음식인 거예요. 그 작은 교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새벽부터 붙여야 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나름의 이제 세공이 들어가야 되는 방식인데, 근데 그 가격을 받으면서 냉동 교자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면 매우 돈이 아까워지죠. 예. 저는 그래서 한국에도 딤섬 전문점을 표방하지만 직접 안 하는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방송이 아니라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본토 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먹었던 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었나 할 정도로 맛있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와, 사실 딤섬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뭐 하루 종일 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 주제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 꼭 여쭤보고 싶어요. 홍콩 하면 제게는 홍콩 영화의 도시거든요.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왕가희 감독 영화의 배경이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배우 장국영, 뭐 주윤발, 또 뭐 누가 있을까요? 요즘까지도 많이 활약하고 있는 그런 배우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가 여기 왔었대. 혹은 그 영화에 이 레스토랑에서 뭐 촬영을 했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네.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도 K-드라마, K-영화 보고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와 같은 홍콩 영화 키드를 위한 여행 코스가 이 책에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요 테마로 많이 소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홍콩 영화의 화양 영화는 90년대 8, 90년대이잖아요. 어떤 홍콩 누아르에서 그런 홍콩 영화만의 어떤 로맨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당들이 우리가 어느덧 막 2, 3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소개는 하지 못했는데, 그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뭐 소개했던 식당이 그 탕웨이와 양조위가 나왔던 새끼. 이한 감독. 이한 감독의 새끼에서 두 배우가, 두 주인공이 처음으로 뭔가 미묘한 감정을 느끼면서 미래를 했던 레스토랑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홍콩에서도 꽤 유명한 식당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뷰라 그럴까요? 예. 바깥에 보이는 풍경도 되게 아름답고 거기서 누군가 막 피아노를 치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식당이 왜 이렇게 한가해요? 물어봤더니 양조위 배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맛이 없어서 그렇다고. 맞습니다. 실제로 맛있나요? 실제로 맛도 맛인데, 여기가 또 되게 고급 식당이에요. 그래서 맛도 기본이고 말씀하신 대로 뷰도 좋고, 여기가 또 애프터 눈 티로도 유명한 곳인데, 한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홍콩 가시는 분들이 좀 아쉬운 게 도심에만 있다 가세요. 우리로 치면 명동, 경복궁, 뭐 홍대 이런 데만 주로 돌아다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홍콩 별로 볼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이 그 새끼 나왔던 이 더 베란다라는 식당인데, 이 그 고급 식당이 조금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콩 많이 가봤는데 별로 볼 거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이 남부 지역에 있는 리펄스베이라는 그 해안 동네인데, 홍콩에서 가장 비싼 동네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스타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로 치면 약간 부산 해운대 어떤 부촌지구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 있는 뭐 레스토랑이나 해안 분위기도 멋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요 식당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이 식당을 온 김에라도 주변 동네도 한번 쭉 탐색해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많은 한국 분들이 잘 몰라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소개해 주셨으니까 저는 또
영화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그 화양연화라는 영화에서 장만옥 배우가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 국수를 네. 통을. 예. 그런 국수도 한번 맛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 드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실제로 이제 국수를 막 후루룩 먹는 장면은 없는데 유독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분위기와 그리고 치파오 차림으로 그걸 또 되게 멋있게 이렇게 이렇게 집까지 맞아요. 런웨이를 걷는 캐리해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딤섬처럼 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그 국수 요리 완탕면인데 이 완탕면 집이 그 영화에서는 특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난주 얘기했던 다이파이통처럼 노점에서 포장해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장만호처럼 한번 국수를 한번 먹어볼까 하면 이제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또 유명한 영화 중에 준경상님에 나왔던 네. 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아주 긴 홍콩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가서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구경도 하실 텐데 그 가게 초입에 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초입에 아주 유명한 그 완탕면 집이 있어요. 그 식당이 한국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장구경, 양조 이런 사람들의 단골집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화양연화랑 관계는 없지만 준경상님에 나왔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초입에 있는 우리 장구경 오빠가 좋아했던 완탕면집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와, 자, 홍콩 하면은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 앞서서 그 리펄스 베이에 굉장히 유명한 고급 식당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왜 요즘 맛집을 선정하는 기준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디에서 별을 몇 개 받았대 네네. 뭐 이런 거. 홍콩도 뭐 그런 식당이 많겠네요. 그러면. 많죠. 우리 아시아에서 이제 미식 도시로 하면은 뭐 서울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게 도쿄와 홍콩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그 우리가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하이엔드 미식 문화가 일찍이 자리를 잡은 곳이고 이게 꼭 미쉐린이라고 하는 그런 미식 평가서가 어떤 절대적인 뭐 기준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걸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지금 미식 그 평가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올해 기준으로 40개를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서울과 부산 합친 합쳐서. 숫자. 예. 아, 그럼 한국에서 그 별을 갖고 있는 예, 네. 예, 한 40개인데 홍콩이 거의 2배가 되는 숫자인데 76개예요. 76개. 근데 인구수로 따지면 한국이 월등하게 사실 더 많아야 될 것만 같은데 그것만 봐도 이들이 그런 고급 미식 문화를 일찍이 받아들였고 지금까지도 매우 향유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식으로 혹은 양식으로 그 음식에 어떤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홍콩에서도 뭐 딤섬 레스토랑 중에 별을 받은 곳도 있을 거고요. 그런 좀 음식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광동 요리를 하는 곳이 제일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광동 요리 하는 식당이 가장 많고 오히려 그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미슐랭이 발간한 지가 좀 됐는데 광동에 있는 그러니까 광동에서 발간한 미슐랭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홍콩이 광동 요리로.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홍콩이 매우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기 때문에 퓨전 요리 이런 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홍콩이 그런 어떤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중국 본토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또 자리 잡은 곳이기 때문에 광동 요리가 꽤 아주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서보다 더 고급 그 광동 요리를 홍콩에 와서 뿌리 내린 식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동에서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이제 이 땅에서는 더 하기 힘들 것 같아. 우리 홍콩 가서 꿈을 펼쳐보자. 이런 식으로 뭐 올 수도 있고 그쪽이 좀 돈이 돈단다 이런 생각으로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광동 요리를 꽤 이렇게 아주 네. 70개가 넘는 그 식당 가운데 한 20개 가까운 곳을 이 책
홍콩 백기에서 18개 정확하게는. 예,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꼭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좀 특별한 디저트랄까요? 이제 여러 음식을 다 먹어봤으니까 그래도 요런 건 좀 간단하게라도 꼭 한번 챙겨보세요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은요. 그 홍콩이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애프터눈 티 그런 간식 문화가 매우 그 발달이 돼 있어서 그 이제 그 말씀드렸던 페닌슐라처럼 고급 호텔의 라운지 레스토랑에서는 거의 100% 만나실 수 있는 메뉴고, 홍콩 특유의 중국색을 가미한 애프터눈 티를 파는 곳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시게 되면 많이 이제 타시는 게 그 빅토리아 하버를 흐르는 그 강은 아니고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유람선을 많이 타시게 되는데, 그 유람선 중에도 이렇게 음식 테마로 하는 유람선들이 있어요. 어떤 유람선은 뭐 이렇게 그 선상 파티 같은 유람선도 있고, 어떤 유람선은 딤섬만 내주는 그런 요리 유람선도 있고 뭐 한데, 그런 곳에서 내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애프터눈 티는 거기에 이제 어떤 스콘이 올라가고 어떤 영국적인 이제 뭐 브레이크파스트 같은 차가 올라가고 하는데, 그 대신 딤섬이 올라가는 거죠, 애프터눈 티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이런 혼종이 나타났지 싶기도 하지만 매우 또 중국적인 방식의 그런 디저트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에그타르트, 또 뭐 포르투갈이 원조다, 뭐 영국이 원조다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도 나름 그 안에서 꽤 뿌리내린 역사가 길고, 한국 분들이 가셨을 때 꼭 간식으로 사 먹고 기념으로 또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사오시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지만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들게 한 달 동안 취재하시고 사전 작업과 사후 작업을 거쳐서 홍콩 백기라는 책을 내놓으셨는데, 끝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이게 제가 작년 5월 달에 갔다 와서 올해 이제 4월에 책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요새 홍콩 여행이 많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반응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책 한번, 홍콩 여행 한번, 아니면 내가 미식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어디 도서관 같은 데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홍콩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게 많았나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식당들을 추려서 여행 상품을 하고 있어요. 이미 완판이 돼서 다 이제 제가 내일 모레 홍콩으로 떠나야 되는데, 이 기획을 가을에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좀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번 새로 고침하셔가지고 얘네 또 어디 안 떠나나 한번 유익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예. BBS 세계는 한 가족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홍콩 백기를 쓴 백종영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세계는 한 가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세계 여행 떠나봅니다. 월드 투어인 멜로디. 오늘은 문巴톤 만나보시죠.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죠. 다정하면서도 냉철하고 이지적이면서도 열정 넘치는 모습, 더 입체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음악도 그래요. 여러 장르가 섞이고 변주될 때 대중을 사로잡는데요. 오늘 만나볼 문巴톤도 그런 음악입니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EDM의 한 장르인 몬바토는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하우스 음악과 리키 마틴의 나라죠. 푸에르토리코에서 시작된 레게톤이 결합해 탄생했어요. 베이스 라인이 굵고 극적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인데 주로 클럽에서 사용해 강렬한 비트, 춤추기 좋은 리듬을 지닌 하우스 음악에 비해서 템포는 느려서 여유롭고 반복되는 킥과 퍼커션이 중독성을 느끼게 합니다. 일단 들어볼까요? 몬바톤을 활용한 저스틴 비버의 Sorry 골라봤는데요. 2015년 발표 당시 빌보드 1위에 올랐던 곡입니다. 함께 들어요. You gotta go and get angry at all of my honesty. You know I try but I don't do too well with apologies. I hope I don't run out of time, cause someone call a referee. Cause I just need one more shot, have forgiveness. I know that I made those mistakes maybe once or twice. And by once or twice I mean maybe a couple of 100 times. So let me redeem on myself tonight. Cause I just need one more shot, second chances. Is it too late now to say sorry? Cause I'm missing more than just your body. Oh, is it too late now to say sorry? Yeah, I know that I let you down. Is it too late to say sorry now? Take every single piece of the blame if you want me to. But you know that there is no innocent one in this game for two. But I'll go, and then you go out and spill the truth. But can we both say the words and forget this? Yeah, is it too late now to say sorry? Cause I'm missing more than just your body. Oh, is it too late now to say sorry? Yeah, I know that I let you down.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I'm not just trying to get you back on me. Cause I'm missing more than just your body. Is it too late now to say sorry? Yeah, I know that I let you down.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이번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한 EDM 프로젝트 그룹 메이저 레이저를 만나봅니다. 레게와 일렉트로닉을 넘나드는 독특한 색깔로 2009년 첫 정규 앨범을 출시하고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프로듀서이자 DJ, 작사가 디플로를 중심으로 시즌에 따라 새로운 멤버들이 영입되고 또 탈퇴하고 이렇게 변화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 장르를 다루지만 특히 몬바톤에 특화됐죠.
3집 앨범에 수록된 린 온이 대표적인데요. DJ 스네이크 또 덴마크의 싱어송라이터 뇌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발표 후 31개 나라 차트에서 탑10을 기록했고 빌보드 핫백 4위, UK 싱글 차트 2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된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이 37억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비트에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악기를 더해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가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가사가 생각보다 서정적이에요. 우리 한때는 서로만 있으면 충분했잖아. 나이가 들어도 여전할까? 파도가 밀려와도 굳건히 함께 설 수 있을까? 우리에겐 기댈 누군가가 필요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린 온 들어보시죠. 오늘 월드 투어의 멜로디 시간에는 하우스 음악과 레게톤이 결합된 음악이죠. 뭄바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낯설다고요? 그런데 K-팝을 즐겨 듣는 분들이라면 알게 모르게 이 리듬에는 익숙해져 있을걸요. K-팝에도 뭄바톤을 활용한 노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2015년부터 17년 사이 뭄바톤이 크게 유행했는데요. BTS의 피, 땀, 눈물, 블랙핑크의 불장난, 선미의 가시나 같은 곡이 그 시기 발표됐죠.
반복되는 후렴구에서 몬바톤을 활용해 멜로디 라인을 강조한 것이 이 노래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멤버 슈가 소집 해제로 이제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가 된 BTS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피, 땀, 눈물.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눈물도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줄 Peaches and cream,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너의 날개는 악마의 거야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Baby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On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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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ney mone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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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Want that money, money. Money, money. Want that money, mone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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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아파도 돼, 나 묶어줘.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Kiss me on the lip, lip. 수만의 빛, 너라는 감옥에 중독되게.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선비지 노트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듯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Want tha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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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that money, mone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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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Want that money, money. Money, money. Want that money, mone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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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나를 부드럽게 죽여줘. 너의 손길로 눈 감겨줘. 어차피 거부할 수조차 없어. 더는 도망갈 수조차 없어. 또 네가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서 내 피땀 눈물 내 피땀 눈물 One, two, three, four.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나 또 말해줄래? 누가 내게 뭐래도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새벽 3시 알려줄 거야 they can have it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던 남들과는 달라 넌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this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oh baby 예민하다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all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말해봐 yeah 느껴봐 Take me to the sky You know I'm happy boy 늘 감아 말해봐 yeah 느껴봐 Take me to the sky You know I'm happy boy 오늘 월드 투어인 멜로디에서는 문바톤 장르를 만나봤는데요. 우리 K-팝에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BTS의 피땀 눈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봤습니다. 역시 문바톤 리듬이 살아있는 뉴진스의 하이보이였어요. 사실 무슨 장르다라고 했을 때 이름은 낯설 수 있지만 그 음악 또 리듬, 선율을 들으면 아 이렇구나 느낄 수 있게 되네요. 저도 오늘 또 새로운 장르를 잘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세계는 한가족 이제 인사드려야겠네요. 잔나비의 홍콩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아쉬울게 난 너무도 많은데 쉬운 일 하나 없는 내 인생길 내 아버진 주무시려나 뭐가 두려워 그리 도망을 치느냐 돌아보니 뭔가 남은 건 있는데 다 버리고 난 멀리도 왔구나 내 아버진 주무시려나 뭐가 부족해 그리 불평을 하느냐